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룰 내용은 2026년 7월 27일 유진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전력, 배터리, 정유, 석유화학, 태양광 산업의 통합 분석 리포트입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및 금융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인 확산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두 가지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미증유의 대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당이 실적을 넘어 전 세계 전력망 구조와 에너지 공급망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미국 최대 전력계통인 PJM 영역에서는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부 버지니아 송전 선로에서 전압 이상이 발생하자 해당 지역에 집적되어 있던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들이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무정전 전원 장치인 UPS와 백업 전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망에서 스스로 일제히 이탈했습니다. 전력망 통제소에 급전 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수초 만에 PJM 전체 전력 수요의 약 3%에 달하는 3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전력 소비가 순간적으로 공중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대규모 수요가 순간 삭제되면서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과 광범위한 전압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전력 인프라 투자의 방향성을 단순히 전기를 많이 만드는 발전소 건설에서 전력의 불균형 충격을 흡수해줄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첨단 전력기기, 그리고 실시간 개통 제어 솔루션으로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는 물리적 에너지 공급망을 흔드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터졌습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뒤 홍해를 지나던 사우디 원유 선적 유조선 2척을 공습했습니다. 이에 사우디가 후티 점령지인 호데이라를 공습하자 후티 반군은 하루 최대 4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사우디 아람코의 지잔 정유시설을 직접 공격하며 대응했습니다. 이 정유시설 피격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 그리고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금지 연장 조치가 겹치면서 원유보다 석유 제품 시장의 수급이 극도로 타이트해졌습니다. 그 결과 정유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평균 복합 정제 마진은 전주 대비 3조명 달러 급등한 배럴당 46.1달러를 기록하며 5주 연속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력망의 고속 부하 변동 리스크와 중동 정유시설 피격에 따른 정제마진 폭등이라는 거대한 대변역 속에서 증권사들이 꼽은 강력한 수혜 종목들과 이들 기업의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과연 얼마로 제시되었을까요? 대본을 끝까지 청취하시면 그 결정적인 수치와 분석 결론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산업의 기본 메커니즘과 기술 동향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력계통의 핵심 원칙은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의 양인 공급과 공장, 가정, 데이터 센터 등에서 사용하는 소비가 매 순간 1.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전력망 사고는 대형 발전기가 고장나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양상이었으나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망 사고는 반대입니다. 대규모 초고속 연산 설비가 수초 만에 개통에서 탈락하면서 공급 과부 상태가 발생하고 주파수가 솟구치는 새로운 리스크가 출현한 것입니다. 똑같은 3기가와트의 부하라도 1시간에 걸쳐 천천히 변하는 것과 수초 만에 사라지는 것은 전력망에 미치는 파괴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향후 전력 인프라 투자는 단순 발전 설비 중심에서 대규모 ESS 배터리팩, 초고속 차단 전력기기, 소프트웨어 기반 개통 제어 솔루션 분야로 급격히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력 인프라 대격변은 2차전지 산업의 ESS 수요 급증과 직결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 소비는 2025년 28,600TWh에서 2027년 37,700TWh로 늘어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5년 33%에서
2027년 37%까지 확대됩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ESS 배터리의 글로벌 누적 설치량은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113점이 GWH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시장 일각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최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유틸리티 ESS 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2차전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2분기 ESS 부문 총이익률 GPM은 전분기 대비 19.1%포인트 하락한 20.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GPM 하락은 1분기에 반영되었던 워런티 수취 및 관세 환급이라는 일회성 이익이 소멸된 영향이며 실질 수익성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신규 기업 진입에 따른 장기 가격 하락 압력을 고려해 AMPC 제외 영업이익률을 5%로 보수적으로 적용하더라도 현재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과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는 이러한 악재를 100% 선반영한 철저한 바닥권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은 전쟁과 지정학적 봉쇄로 인해 극심한 수급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사우디 아람코 지잔 정유소 공습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옴스크 정유소 하루 44만 배럴, 시즈란 정유소 하루 17만 배럴, 살라바트 정유소 하루 40만 배럴 등 글로벌 점유율 1%에 해당하는 총 100만 배럴 규모의 러시아 정유 설비를 지속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는 당초 7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디젤 수출 통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89.31달러로 전주 대비 8.3% 상승했고 두바이유는 배럴당 90.40달러로 17.6% 급등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보다 석유 제품 생산 차질이 훨씬 심각해지면서 아시아 복합 정제 마진은 배럴당 46.1달러까지 치솟아 고도화 설비를 갖춘 국내 정유사들에게 막대한 정제 마진 프리미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리포트 원문에 제시된 주요 기업들의 재무 현황과 실적 데이터 그리고 주가 지표들을 정확한 수치로 인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 제시된 주간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6,691포인트로 19포인트 하락했고 KRX 2차전지 지수는 3,195포인트로 마이너스 0.8%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KRX 유틸리티 지수는 1,047포인트로 플러스 22.6%라는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별 시가총액과 주가 변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 46조 원으로 주간 34% 급등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회사 두산지오솔루션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 6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가총액 77조 원으로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모로코 수산화 리튬 정제공장 설립을 위해 지분투자 250억 원과 대출 7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00억 원 규모의 정부 정책금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연내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 조지아주 서베너 현대차 합작 공장, 애리조나주 퀸크릭 공장 등 북미 생산 거점 3곳을 추가 완공하여 총 8곳의 북미 생산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애리조나 공장은 연간 36GWH 규모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13.4GWH, 리비안의 13.4GWH, 포드의 8.5GWH 공급 계약을 이미 전량 확보했습니다. 삼성 SDI는 시가총액 34조 원으로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시가총액 22조 원으로 주간 플러스 72%라는 급격한 시가총액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ESS 건설, 관리, 운영 전문 기업인 코일베스 지분 10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시가총액 13조 원으로 마이너스 4.1%를 기록했으며
나트륨이온 배터리용 하드카본 음극재를 2027년 3분기까지 개발 완료하고 2028년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해외 기업 시가총액 수치로는 테슬라가 1236 10억 달러로 마이너스 17.8%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지출 증가로 이번 분기 인겨현금 흐름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CATL은 267 10억 달러로 플러스 6.2%, BYD는 115 10억 달러로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습니다. ESS 전용 기업인 플루언스 에너지는 쌈 10억 달러로 주간 45% 상승했고, 뉴스케일 쌈 10억 달러로 플러스 4.8%, 센트러스 쌈 10억 달러로 플러스 5.0%, 카메코 38 10억 달러로 플러스 2.6%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증권이 추정한 국내 배터리 주요 3사의 실적 추이를 원문 숫자 그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LG에너지솔루션의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23조 6,725억 원, 영업이익 1조 3,466억 원이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AMPC 1조 6,473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01억 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3%였습니다. 2026년 연간 예상 매출액은 28조 6,811억 원, 영업이익 7,283억 원이며 AMPC 1,057억 원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290억 원입니다. 그러나 2027년에는 매출액 30조 6,244억 원, 영업이익 3조 84억 원으로 가파르게 반등하며 AMPC 2조 2,19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8,65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흑자 전환할 전망입니다. 2027년 추정 밸류에이션 지표는 주가 수익 비율 PER 61.2배, 주가 순자산 비율 PBR 3.5배, 자기 자본 이익률 ROE 8.5%입니다. 둘째, 삼성 SDI의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13조 2,670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1조 7,222억 원이었습니다. AMPC 4,454억 원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조 1,669억 원이었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액은 15조 7,001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1,006억 원으로 적자를 대폭 축소하고 2027년에는 매출액 18조 7,150억 원, 영업이익 1조 2,466억 원으로 강력한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7년 추정 AMPC 금액 1조 2,650억 원을 제외한 실질 영업이익도 7,092억 원으로 흑자 돌아섭니다. 2027년 추정 PER은 27.0배, PBR 1.4배, ROE 6.0%입니다. 셋째, 양극재 핵심 기업 에코프로비엠의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2조 5,316.6억 원, 영업이익 1,013.3억 원, 영업이익률 5.7%였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액은 2조 8,532.2억 원, 영업이익 1,004.0억 원이며 2027년에는 매출액 3조 6,880.0억 G1, 영업이익 2,289.9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0% 급증할 전망입니다. 2027년 추정 PER은 108.3배, PBR 5.9배, ROE 5.6%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 2026년 예상 매출액 3조 1,684.4억 원, 영업이익 713.3억 원이며 2026년 추정 PER 514.7배, PBR 3.1배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하나증권의 정유 및 석유화학 추천 포트폴리오 성과입니다. 2019년 5월 31일부터 집계된 롱온리 가중평균 모델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 1,426.1%로 벤치마크 지수 대비 무려 1,395.6%포인트의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종목별 주간 수익률 수치는 S-오일 플러스 4.3%, SK이노베이션 플러스 7.2%,
OCI 홀딩스 플러스 28.7%, 한화솔루션 플러스 8.7%, 금호석유화학 플러스 0.7%, 효성TNC 플러스 15.5%였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주 포트폴리오 비중을 재조정하며 세계 1위 에폭시 수지 제조업체인 국도화학을 20% 비중으로 신규 편입했습니다. 조정된 최종 포트폴리오 비중은 S-오일 20%, SK이노베이션 20%, 국도화학 20%, OCI 홀딩스 10%, 한화솔루션 10%, 금호석유화학 10%, 효성TNC 10%입니다. 이들 기업이 가진 독보적인 핵심 기술력과 중장기 성장 동력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섹터에서는 미국의 통상 규제 정책인 무역 확장법 세션 232가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션 232는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해칠 경우 상무부 조사와 대통령 명령으로 관세 및 수입 제한을 가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조사 대상은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전체입니다. 인터텍 CA 분석에 따르면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수입 폴리실리콘의 킬로그램당 10달러, 인곳과 웨이퍼에 와트당 7센트, 셀에 10센트, 모듈 완제품에 20센트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중국계 결정질 실리콘을 사용한 모듈 가격은 현재 와트당 30센트 수준에서 이론적으로 최대 130% 급등한 와트당 69센트까지 치솟게 되어 미국 시장에서 완전한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급망과 완전히 분리된 비중국 폴리실리콘 생산기업 OCI 홀딩스와 미국 현지 모듈 생산 체계를 완벽히 구축한 한화솔루션 한화큐셀의 반사 수혜가 압도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방막형 기술로 중국 공급망에서 자유로운 미국 퍼스트 솔라 주가는 세션 232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주당 306달러를 기록하며 2008년 역사적 신고가인 311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둘째, 합성고무 산업은 2026년 사이클 구조적 회복의 원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에서 진행되는 나프타 분해 설비, NCC 구조조정 규모는 누적 1,500만 톤에서 1,850만 톤으로 글로벌 생산 능력의 7 내지 8%에 달합니다. 에틸렌이나 프로필렌과 달리 합성고무 핵심 원료인 부타디엔은 대체 생산 설비가 없어 NCC 구조조정 시 급격한 공급 부족이 발생합니다. 이미 한국 부타디엔 가격은 11월 저점 대비 43% 급등했습니다. 더욱이 의료용 장갑의 핵심 원료인 엠비라텍스의 최대 고객사 말레이시아 탑글로브의 가동률이 58%에서 73%로 회복되고 EBITDA 마진율도 15%로 정상화되었습니다. 팬데믹 시절 과잉재고 소진이 완료됨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엠비라텍스 수출 물량과 판가가 동반 턴어라운드하는 구조적 수혜가 확정적입니다. 셋째,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 확대에 따른 화학 세그먼트의 숨겨진 수혜입니다. 미국 LNG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2030년까지 5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발주가 예상됩니다. LNG 운반선 화물창의 핵심은 마이너스 163 도의 초저온을 유지하는 본행제이며 이 본행제의 원료가 경질 폴리우레탄폼 원료인 MDI와 PPG입니다. MDI 시장은 글로벌 상위 6개 기업이 점유율 90%를 과점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증설이 전무한 슈퍼사이클에 진입합니다. 이에 따라 MDI 생산 능력을 지속 확장해온 금호석유화학의 지분법 자회사 금호미스이화학과 PPG의 원료인 PO를 생산하는 S-오일의 수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정유 부문에서는 지정학적 공습에 따른 정제마진 폭등의 이익 독점입니다. 후티 반군의 아람코 정유소 공습과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금지 연장으로 인해 고도화 정제 설비 비중이 높은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은 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 고마진 경질유 수출을 통해 가파른 실적 팽창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리포트들이 제시한 최종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증대에 따른 전력망 리스크를 완화할 ESS, 전력기기, 개통 제어 산업의 강력한 구조적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하나증권은 2차전지 섹터 전체에 대해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마진 하락 우려를 모두 가정한 보수적 기준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현 주가는 최소 30%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을 품고 있으며 에코프로비엠 역시 시가총액 10조 원 초반의 현 가격대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나증권이 제시한 에너지, 정유, 화학, 태양광 주요 종목별 공식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입니다. 첫째, 정유 대장주 S오일은 2026년 7월 27일 자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둘째, SK이노베이션은 2026년 7월 16일 자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 2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주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된 국도화학은 7월 27일 자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만 2천 원이 신규 제시되었습니다. 넷째, 태양광 및 화학 탑픽 종목들의 목표 주가입니다. OCI 홀딩스는 목표 주가 55만 원에 투자 의견 매수, 한화솔루션은 목표 주가 6만 원에 매수, 금호석유화학은 목표 주가 18만 원에 매수, 효성TNC는 목표 주가 59만 원에 매수, 의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면 숏 종목인 LG화학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중립, 목표 주가 3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전력망 인프라의 대전환과 중동 지정학적 에너지 위기 속에서 실적 반등에 확실한 모멘텀을 확보한 정유, 배터리, 태양광 수혜주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리포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